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에 음주 상태이어야만 하고, 이러한 음주의 정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수치 0.03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주 수치가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서 시간적 갭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바로 측정이 되어지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고 나서 상당 시간이 경과하면 그 경과된 시간만큼을 고려해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때 적용이 되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드마크 공식은 적어도 호흡 측정기나 체열에 의한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측정이 되고 난 이후에 경과 시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언론 보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에 몇 년 전에 개그맨 이창명 씨, 그리고 뭐 몇 개월 전에 그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한 그런 사안일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돼서 측정이 음주 단속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호흡 측정기나 체열에 의해서 측정이 된 것이 아니고, 상당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이탈해서 며칠 후에 나타났다거나, 또는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그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이때 그 자동차를 도로 한복판에 방치해 두는 등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일반교통 방해죄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다 변론을 하고, 음주운전에 국한돼서 보면 이때 운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 동안 호흡 측정기나 체열 방법에 의해서,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해서 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경찰에 자수하는 등으로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자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면, 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자백만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했을 때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산출되는 것이 이제 또다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음주 수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호흡 측정이나 체열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수치가 나온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를 산출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당시에 음주량이 얼마나 마셨느냐, 그리고 언제 마셨느냐, 시간, 음주 시각입니다. 그리고 체중,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그 전제 사실이 되는 음주량이라든가 음주 시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뭐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식당에서 얼마큼 마셨다, 뭐 이러한 뭐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 것이고, 증명이 안 된다면 음주운전 처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2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30대 뺑소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그 20대 두 명인데 남성과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그 30대 운전자가 충격을 해가지고 이제 도주를 해버렸고 그 여성은 이제 사망을 했고 연인 관계인데 둘이 남성은 이제 중상을 입은 그런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사흘간 숨어 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음주운전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도주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숨어 다니다가 그때서야 3일이 경과하고 나서야 경찰에서 붙잡혔는데 이때 경찰에서 붙잡혀서 호흡 측정기를 했던 체열의 방법에 의해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수치를 측정을 하려고 설사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나버리죠. 왜냐하면 경과한 시간이 3일이 경과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운전자가 여러 곳에서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걸로 확인돼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여기에서 정확한 팩트는 서두에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기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원에서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음주 밝혀냈다라고 했지만 뭐 정확하게는 밝혀낸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한 단계입니다. 기소한 상황인 것이죠. 현재 단계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그 불복기간 등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이것이 이제 밝혀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마세라티 차량, 오토바이에 탄 20대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 그렇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67시간 만에 붙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를 했고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으로 해서 도주치사 한 명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이 다쳤기 때문에 도주치사와 도주치상 특가법 위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사고 현장에서 이제 현장을 이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67시간 만에 붙잡혔다라고 하더라도 체내에는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 측정기를 했던 체열의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했던 음주 수치는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내고 사흘간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을 했고 한 명을 사망하게 했고 한 명을 중상을 일으켰고 그대로 도주를 했다. 구조차하지 않고 특가법 위반으로 도주치사, 도주치상 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를 입증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가 적용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치면서 운전자 김 씨는 도주치사상뿐만 아니라 결국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 기소를 이제 한 겁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 추적과 통신 영상 분석 등을 이제 해보니 운전대를 잡기 전 어묵집과 노래방, 횟집을 옮겨 다니며 소주를 적어도 2병 이상 마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분석을 맡겨 피의자가 각 술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까지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김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고 다음에 검찰에서 CCTV 영상 분석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몇 잔 마셨다. 뭐 이렇게 2병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되는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 시각 그리고 이 체중, 그다음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하게 증명이 된다면 음주운전 혐의 증명이 안 된다면 입증이 안 된다면 증명이 안 된다면 엄격하게 그는 이제 혐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야 이제 그 엄격한 증명이냐? 이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몇 잔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술잔에다가 술을 완전히 100% 완전히 채워서 마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술잔에 술잔에 일부만 채워서 마시거나, 또는 술잔에 술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가지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소주를 몇 잔 마셨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음주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어야 된다. 정확하게 증명을 해내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체중이라고 하는 것도, 이 피의자의 체중이라고 하는 것도 운전 당시의 체중이지, 이런 수사를 하면서 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4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그 3개월,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의 체중, 이것이 아니고 운전 당시의 체중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그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산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에 전제되는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엄격하게 증명이 요구가 되는데 증명을 못하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때그때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증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사안에서는 뭐 CCTV 영상 기록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CCTV 영상 기록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분석을 해봤더니 음주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파악하기가, 얼마 정도 마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오늘 실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